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뇌세포들이 전기로 그리고 화학으로 말하는 방법, 활동 전이와 시냅스 전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전기 신호는 애초에 어디서 시작될까요? 오늘부터는 그 출발점, 이제 분자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처음으로 번역하는 감각계, 감각 시스템을 다룹니다. 신경계가 바깥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감각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것 대신에 가장 원초적인 감각에서 시작할 거예요. 이름하여 chemical senses, 화학 감각. 우리에게뿐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명에 가장 오래되고 원초적인 감각입니다. 세상에 떠다니는 수만 가지 화학 분자들을 우리 몸이 어떻게 감지하고, 이건 달콤한 상어구나. 이건 상한 우유네. 하고 구분하는지 이번 주 두 번의 수업에 걸쳐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시작하면서 흥미로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잔디밭에서 한 학생이 UC 버클리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버클리 대학원생일 거예요. 학생이 눈가리개와 귀마개를 하고 네 발로 기어가죠. 네,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이 학생은 오로지 코만 이용해서 후각만 이용해서 10m 길이의 이 초콜릿 냄새기를 정확하게 따라합니다. 심지어 사냥개처럼 고개를 양옆으로 젓는 행동도 보여주죠. 그래서 프리즘도 나고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훌륭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후각이 퇴화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쥐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후각 망울, 뒤에서 배울 이 olfactory bulb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아 보였을 뿐인 거죠. 실제로 냄새를 처리하는 신경세포의 개수를 세보면 인간도 쥐와 비슷하거나 두 배 이상 많은 걸로 추정되는 약 1,000만 개의 후각 뉴런, olfactory neuron이라는 강력한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로도 쥐에 절대 뒤지지 않죠. 그래서 2017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이 리뷰 논문의 그림을 보면은 인간이 다양한 종의 동물들, 20여 종의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후각 뉴런 개수로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눈과 귀에 의존하느라고 이 강력한 스위치를 잠시 꺼두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나 우리 주변의 조향사분들을 보시면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훈련된 인간은 예를 들어서 지오스민이라는 흙내음을 올림픽 규경 수영장 3개 분량의 물에 딱 한 방울만 섞어도 그 냄새를 감지할 수 있더라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후포자, 후각 포기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화학 감각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학 감각은 생명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각입니다. 이건 태초에 지구에서 동물이, 생물이 기본적으로 화학의 바다에서 진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을 거, 독, 짝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인 신호로 주어지죠.
단세포인 박테리아조차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먹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 감각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감각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건 그중에서도 제일 친숙한 두 가지, 이제 미각과 후각이에요. gustation, olfaction이에요. 그래서 둘 다 분자를 감지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는 화학 수용체, 히모 리셉터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각, 입으로 들어오는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바로 미각입니다. 그래서 맛은 무한히 다양해 보이지만 뇌가 기본 채널로 쓰는 맛은 보통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요. 이제 뭐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감칠맛, 뭐 이렇게입니다. 감칠맛, 우마미라고 해요. 그래서 단맛은 에너지, 짠맛은 전해질, 뭐 감칠맛은 단백질, 아미노산 쪽의 힌트, 그리고 쓴맛이랑 신맛은 종종 위험 경고로 쓰입니다. 독이나 썩은 음식을 뱉어내라는 강력한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거부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대단히 생물학적인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뭐 지방, 탄산, 전분 같은 추가 맛 후보들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으로 미각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맛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맛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맛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종합 선물 세트를 얘기를 하죠. 미각만이 아니라 냄새, 식감, 뭐 온도, 그리고 통증까지 합쳐서 이 flavor, 우리말로는 풍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론에서 뭐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이 트립 채널 쪽 통증, 온도 감각이 섞인 열띤 통증으로 설명하고요. 뭐 감이나 와인, 차 안에 있는 페놀이나 폴리페놀이나 카르킨, 뭐 타닉 애시드 등의 떫은 맛도 촉각 같은 체감각으로 얘기를 해요. 여튼 우리가 음식을 맛볼 때 느끼는 고유한 풍미, 플레이버들은 이 다섯 가지 미각의 후각, 음식의 온도, 질감, 그리고 매운맛과 같은 통각까지 모두 합쳐져서 뇌에서 만들어내는 종합 예술입니다. 특히 오럴 테이스트 결합, 테이스트 오럴 결합, 미각과 후각의 결합은 이 플레이버 지각의 핵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와인 테이스팅 등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온 이 레트로 네이서 올팩션, 제후각 냄새입니다. 얘네들은 맛에 대한 지각을 실제로 키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향 같은 냄새만으로도 달게 느끼는 경향이 보고되고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음식이 맛이 없다기보다는 향이 층이 사라져서 구분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코를 꽉 막고 양파를 씹으면 사과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최근에 홍어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 안 삭힌 홍어라서 살코기는 몇 번 안 씹고 삼키니까 그냥 생선에 같이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느러미를 먹으면 느낌이 더 올 거라고 해서 지느러미를 입에 넣었더니 이 물렁뼈가 있어서 그걸 오래 씹고 있었어야 했어요. 이제 물렁뼈를 부숴야지 삼킬 수가 있으니까 입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순간 그동안 점점 더 암모니아와 이 생선 썩는 냄새, 트라이메ഥyl아민 냄새가 이 레트로네이솔 패스웨이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안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암모니아, TMT 기체들이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연기처럼 이제 비강으로 막 돌진을 하는 거죠. 이 네이서 캐비티로 돌진을 하고 이제 뒷길로 썩은 냄새들이 올라가기 충분한 시간을 막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홍어의 진정한 풍미, 플레이버는 혀가 아니라 이 무덤뼈가 강제로 머물게 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타고 올라온 후각 신호가 콜라보레이션에서 만들어낸 예술 같은 셈이죠. 여튼 향미와 조미료를 개발하는 전 세계 글로벌 FNF, Flavor and Fragrance 산업 규모가 40조를 훨씬 넘는 이유가 바로 이 인간의 복잡한 화학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테이스트 자체는 혀로만 느낄까요? 이제 주로 혀지만
입천장, 이 팔라트, 그리고 인두, 파링스, 심지어 후두덮개, 에피글로레스에도 맛세포, 미각세포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 비강, 네이저 캐비티, 콧구멍과 입이 뒤쪽에서 연결돼 있죠. 이제 좀 전에 봤던 이 레트로 네이저 패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씹고 삼킬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들을 보실게요. 이제 먼저 씹습니다. 저작 운동을 해요. 이제 음식을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삼키기 좋은 볼러스라는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번 꿀꺽, 두 번 꿀꺽, 세 번 하는 이 볼러스들이 넘어갈 때 나타나는 생리적인 변화들을 보시면 일단 혓바닥이, 이제 뒤쪽 혓바닥이 뒤쪽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음식 볼러스를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코로 음식이 안 넘어오게 이 소프트 팔ate, 연구개가 닫혀요. 그래서 코로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에피글로레스가 뭐냐면은 후두덮개. 그래서 인간은 이 기도, 숨 쉬는 구멍이 이 음식이 지나가는 길하고 X자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쪽으로 기도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제 그 노인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불편함이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에피글로 후두덮개가 와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플렛은 위로 올라와서 닫히고 음식이 비강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고 에피글로리스는 아래로 내려와서 기도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고 이 upper esophageal sphincter, 그러니까 이 식도에 이 스핑터가 있어요. 그것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텅이 뒤쪽으로 오니 이제 강하게 압력이 한번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upper esophageal sphincter가 열리면은 음식이 이렇게 쭉 아래로 연동 운동을 통해 내려가는 뭐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가 하기가 좋아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혀를 거울로 그리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 오돌토돌한 돌기들이 잘 보여요. 이걸 유두, 파필리라고 부릅니다. 파필라가 여러 개 있으면 파필리가 돼요. 이 유두의 틈새마다 보면은 이제 귤이나 이 오렌지 조각처럼 모여있는 세포 무리들이 있는데 뭐 양파 같다고도 얘기하고 이게 바로 미뢰, 테이스트 버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뭐 단맛은 혀끝, 쓴맛은 혀뿌리 뭐 이런 혀지도, 컴맵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그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약간의 민감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혀의 모든 부분에서 맛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혀 지도 대신 혀 전체, 그리고 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인두나 서폿에 있는 감각, 그리고 식감까지도 포함해서 맛을 생각하는 게 그 현대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지금 이 수업 듣고 어디 가셔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자, 맛분자는 침에 녹아서 T4, 미각공이라는 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맛세포, 테이스트 셀의 끄트머리에 발달되어 있는 미생물모, 마이크로빌라이에서 처음 감지가 돼요. 그래서 미뢰의 미각 수용체 세포들, 맛세포, 테이스트 셀들은 뉴런은 아니에요. 뉴런 아닙니다. 하지만 뉴런처럼 전기를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 있어요. 자, 특이한 건 이 세포들은 뜨거운 국물에 데이고 매운맛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2주 정도면 죽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됩니다. 대기 타자가 계속 타석에 대기하고 있어요. 혀가 되어도 며칠 지나면 밥맛이 돌아오는 이유죠. 다행히 줄기세포가 계속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각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이 줄기세포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입맛이 변했다, 금속만 남다 같은 부작용이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말단 감각세포의 재생과 손상 민감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죠. 또 말씀드리자면 최근 식품공학과 의료계에서는 이 미래의 원리를 본단 전자혀, 일렉트로닉 텀을 인공지능과 결합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센서가 액체 속 화학 물질을 감지해서 AI에 데이터를 보내면 미세하게 상한 과일 주스나 커피 블렌딩의 미묘한 차이까지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와인 산업이나 위스키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자, 다른 교과서, 2005 교과서 그림입니다. 좀 전까지 마크 베어 교과서를 가지고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뇌까지 이어지는 전체 지도를 한번 간단히 펼쳐볼게요. 요 슬라이드 하나면 미각 시스템의 흐름이 한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왼쪽 그림, 아까 봤던 이 미래를 확대한 거죠. 귤, 오렌지, 꽃봉오리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미각 수용체 세포들, 테이스 리셉터 셀들, TRC들이 약 100개 정도 뭉쳐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의 머리 부분, 이 미각공, 테이스 포어 부분에는 테이스 포어가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살라이바에 녹은 막분자들이 이 구멍으로 쏙 들어와서 세포 머리, 이 마이크로블라이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신호는 어디로 가나요? 먼저 혀와 목구멍에 연결된 이 미각 신경들, 거세로이 너브라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거세로이 너브들이 이 신호를 받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크레니얼 너브 7번, 9번, 10번의 일부가 뇌신경 7, 9, 10번의 일부가 혀와 인두 등을 이너베이트 하는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통칭 거세로이드라고 교과서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신경들은 뇌뿌리인 뇌간, 이 브레인스템에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고립노액, NTS, Nucleus of the Solitary Track이라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NTS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침이 고이고 상한 걸 먹으면 웩하고 구토가 나오는 이 반사작용이 바로 이 NTS 수준에서 이미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뇌 중앙정거장인 시상을 거쳐서 마침내 대뇌 피질 깊숙이 있는 뇌 섬엽, 인수랄 콜텍스에 도착을 해요. 신호가 여기 도착해야 비로소 우리들은 달콤하다 하고 맛을 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지각하게 돼요. 생리적인 반사나 이 좋고 싫은 감정들은 뇌 섬엽까지는 필요 없어요. 의식적인 지각에 되는 피질이 필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정리했죠?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미각세포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금과 단맛을 구분해서 전기 신호를 만드는지 그 정교한 분자 기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맞분자가 테이스포로 들어와서 이 미세 용모, 이 마이크로블라이에 밀집된 미각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면 미각세포의 막전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탈분국, 디폴라리제이션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수용기전이, 리셉터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기전이라는 거는 이 수용체 세포, 그러니까 마세포 전체의 전압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기 전이가 threshold, 문턱값을 넘으면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이 미르 안에 마세포에 전극을 찔러서 막세포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맛자극을 주니 짠맛에 NaCl 용액을 흘려주거나 쓴맛에 콰이나인 솔루션, 휘닌 용액을 흘려주거나 신맛에 HCl, 염산, 단맛에 수크로즈, 설탕물을 흘려준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수용기 전이가 올라가고 어떤 세포들은 스파이크를 이렇게 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미래, 하나의 테이스트 버드 안에 단맛, 신맛, 짠맛에 반응하는 테이스트 리셉터 셀들이 섞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진짜 그래요. 이 하나의 맛봉우리에 있는 100여 개의 맛세포들은 비빔밥처럼 막 섞여 있습니다. 자, 모든 맛을 샘플링하는 하나의 마이크로 보페가 바로 이 테이스트 버드가 되겠어요. 제 아래쪽은 이 테이스트 버드, 테이스트 리셉터 셀들에서 신호를 받아와서 뇌로 신호를 보내는 이 거세로이 노르브에서 신호를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뇌 쪽으로 간다고 해서 구심성, 애프런트라고 합니다. 애프런트. 그래서 이 애프런트 액손들에서
부심성 축삭들에서 이 활동 전이를 밖에서 기록을 한 건데, 자극에 따라서 발화 패턴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분자 자극들이 전기 신호 패턴으로 이제 변환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뉴런의 언어로 분자 자극이 번역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이스트 리셉터 셀에서 미각신경 쪽으로 넘어가는 시냅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냅스 전 신호가 세포가 맛세포, 테이스트 리셉터 셀인 거고요. 시냅스 후가 바로 미각신경의 말단, 엑손 터미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과 짠맛은 뭐 우리가 배웠던 케미컬 시냅스와 좀 비슷하고요. 단맛, 쓴맛, 감칠맛은 시냅스 소포가 아예 없는데 요건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시냅스에서 이용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뭐 ATP, 세로토닌 등등 뭐 다양하다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또 흥미로운 점은 미각 세포들마다 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포는 단맛에만 반응하는 스페셜리스트고 어떤 세포는 두세 가지 맛에 다 반응하는 제너럴리스트예요. 그래서 뇌는 이 수많은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들이 동시에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 즉 집단 부호와 파푸레이션 코딩을 해석해서 정확히 무슨 맛인지 판단합니다. 파푸레이션 코딩, 집단 코딩이라는 건 마치 오케스트라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만 들으면 전체 곡을 모를 수 있지만 전체 합주를 들으면 곡이 들리죠. 이제부터는 각 맛별로 기전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과목이었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또 다룰 수 있지만 우리는 교양 과목이니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자연히 설계해 놓은 큰 지도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이 전기로 바뀌는 걸 트랜스덕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덕션. 미각은 재밌게도 이 트랜스덕션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맛은 GPCR 같은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해서 세포 안에서 신호 전달을 돌리고요. 어떤 맛은 이온이 채널로 그냥 들어오거나 어떤 경우는 채널을 막아서 막전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작은 이온들, 대표적으로 소금의 소듐 이온들, 신맛의 수소 이온, 프로토 이온은 이온 채널, 세포막의 터널을 그냥 쑥 통과해 버립니다. 신맛은 오토 프로톤 채널, 짠맛은 인액 채널이라는 소듐 셀렉티브 채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반대로 덩치가 큰 단맛, 쓴맛, 감칠맛 분자에서는 세포막에 있는 이 GPCR, G단백질 결합 수용체, GPCR에 딱 결합해서 세포 안에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 맛 정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된 전용 선일까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섞일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세 가지 모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A가 나타내주는 거는 각각의 미각세포, 테이스트 리셉터 셀에 다양한 맛수용체들이 발현돼 있고, 따라서 뇌로 신호가 전달되기 전에 미각세포 수준에서 이미 맛신호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B가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미각세포는 한 가지 맛수용체만 발현하지만 하나의 미각신경이 여러 미각세포에 투사해서 뇌로 전달되기 전에 미각신경 수준에서 이미 맛신호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 모델은 각각의 미각세포는 하나의 맛수용체만 발현하고 또 하나의 미각신경은 하나의 미각세포에만 투사하기 때문에 레이블 라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각 맛에 특화된 세포와 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너무나 흥미로운 분자 유전학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많은 결과들이 레벨 라인 모델을 강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발레를 보셨죠.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미각세포들 중에서는 한 가지 맛에만 반응하는 이 스페셜라이즈 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맛에 반응하는 뭐 제너럴리스트 셀들도 있다고 하니 벌써 발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혀에서는 레이블 라인에 가깝게 시작을 하지만 뇌로 올라갈수록 여러 정보가 섞여서 파플레이션 코딩 방식으로 바뀐다는 절충안이 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세요.
자, 먼저 쓴맛. 쓴맛은 독감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용체 종류도 많아요. 인간에는 기능성 쓴맛 수용체 유전자가 대략 25개 내외로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쓴맛 수용체는 단독으로 또는 서로 다른 종류끼리 뭉쳐서 서로 다른 화합물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 조합 덕분에 25개 유전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독소 감지기의 가짓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쓴맛 화합물은 수만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다양한 분자에 반응하도록 브로드하게 커버하는 거죠. 뇌는 쓴맛의 종류를 세밀하게 구분하기보다 쓴맛이면 일단 조심, 일단 뱉어 라는 경고로 쓰는 경향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상한 독버섯의 쓴맛인지 청산가리의 쓴맛인지 종류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독의 종류가 뭐든 간에 일단 무조건 뱉어 하는 게 생존에 더 중요하겠죠. 반면에 에너지를 상징하는 단맛 수용체는 단 한 종류예요. 설탕이든 인공감미료든 이 하나의 자물쇠만 열면 우리는 강렬한 단맛,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핵심은 TSR2와 TS1R3가 만들어 이 TS1R2와 TS1R3라는 유전자가 만드는 GPCR 단백질. 좀 더 짧아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T1R2와 T1R3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진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고양이는 단맛을 거의 못 느껴요. 이 단맛 수용체의 한 축이었던 TS1R2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서 T1R2가 없어서 조합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기로만 에너지를 얻다 보니 단맛을 느낄 필요가 없어져서 퇴화를 한 거죠. 그래서 동물의 식성이 유전자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그런 셈이에요. 자, 왼쪽에 이 그림은 혀의 단면을 자른 다음에 특수 염색을 한 겁니다. 특수 mRNA 형광 염색을 한 거예요. 인시추 하이브리데이션이라는 기술로 맛 수용체 mRNA를 대상으로 형광 염색을 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들어준 겁니다. 자, 위쪽은 T2R3라는 쓴맛 수용체를, 아래쪽은 T2R7이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종류의 쓴맛 수용체를 염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오, 녹색이나 빨간색으로 염색된 위치가 위아래가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가지의 쓴맛 수용체들이 같은 세포 안에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가지 넘는 다른 쓴맛 수용체로 염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진맛이랑은 섞여 있을까요? 이제 오른쪽 그림이 그 대답입니다. 빨간색은 쓴맛 수용체들이고, 녹색은 단맛과 감칠맛을 느끼는 수용체 T1R3예요. 그래서 두 색이 겹치는 곳이 단 한 군데라도 있나요? 아예 없죠. 쓴맛을 느끼는 세포와 단맛, 감칠맛을 느끼는 세포는 철저하게 남남이에요. 요 실험 결과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네버 라인 모델을 지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죠. 다시 얘기하자면 A의 결과는 쓴맛이면 다 비슷한 경고가 되는 구조적인 세포학적인 이유를 보여주고 B의 결과는 이 쓴맛과 단맛은 서로 다른 미각세포, 테이스트 리셉터 셀들에 의해서 인코딩 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라인 모델 얘기가 나왔으니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혀에서는 단맛과 쓴맛 세포가 분리되어 있다고 좀 전에 확인했는데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뇌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뇌 안에선 서로 섞여버릴까요? 이제 정답은 뇌에서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대뇌 피질에서 맛을 담당하는 뇌 섬엽, 섬엽 피질, 인수할 콜텍스예요. 요 부위를 이광자 현미경, 투포톤 현미경 기술로 이미징, 비디오 촬영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제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에 반응하는 뇌세포들이 모여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처럼 딱 구역을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뇌 안에 완벽한 맛의 지도, 거세로이 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한 이 콜롬비아 대학의 찰스 주커 연구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알았으니 우리가 뇌를 직접 조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오른쪽 그림, B는 제 생각에 신경과학 역사상 가장 소름 돋고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제가 첫 주에 소개했던 이 업토제네틱스라는 최신 기술을 썼습니다. 복습하자면 빛을 쪼이면 특정 뇌세포의 스위치가 켜지도록 혹은 꺼지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사용하고 켜지는 기술이에요. 자, 먼저 목이 아주 마른 쥐에게 물을 줬습니다. 쥐가 물을 막 핥아먹죠. 이때 파란 레이저를 쏴서 뇌에 쓴맛부여 스위치를 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쥐가 마시기를 딱 멈추고 입을 닦아냅니다. 혀에는 분명 물이 닿는데 뇌에서 쓴맛 경보가 울리니 이건 쓴 독약이야 하고 착각한 거죠. 반대로 이미 물을 많이 마신 쥐에게 물을 별로 안 먹는 쥐에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목이 안 마르니 별로 물을 안 마시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마실 때 뇌의 단막 구역에다가 스윗필드에 빛을 쬐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안 마른 쥐가 열심히 물을 막 핥아먹기 시작해요. 물을 말하자면 아주 달달한 바닐라 밀크쉐이크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은 아주 명확합니다. 맛은 혀에 있는 게 아니라 혀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맛은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가상현실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좀 뇌과학 느낌 나죠? 뇌가 맛을 감각으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가치, 좋음, 나쁨하는 이 가치, value까지 함께 묶어서 처리한다는 힌트를 주기도 해요. 자, 다음은 감칠맛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고기나 버섯에서 나는 풍부한 감칠맛, 우마미 역시 단맛과 비슷한 형태의 수용체를 씁니다. TSR, TS1, R3가 공통이고, 이 R2 대신에 R1이 결합된 형태의 다이머, 유량체 수용체예요. 이제 저도 발음이 힘들고, 이게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TAS1R1은 이 유전자 이름이고요. 이제 그 유전자에서 발현된 단백질, 수용체 단백질은 T1R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재에서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 다른 게 섞여 있는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감칠맛은 흔히 MSG 맛으로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미노산, 특히 글루탐산, 글루타메이트와 강하게 연관된 맛입니다. 그래서 수용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T1R1과 T1R3의 조합으로 정리가 되고요. 단맛이랑 T1R3를 공유하죠. 그래서 이 조합이 혀에게, 미각세포에게 맛의 의미를 분리를 이미 해주는 셈입니다. 아까 육식하는 고양이는 T1R2가 없어서 단맛을 거의 못 느낀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판다, 대나무만 먹는 이 자이언트 판다는 고기 맛, 감칠맛 수용체 T1R1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맛을 못 느끼는 거죠. 어차피 평생 먹을 일도 없으니까요. 자, 단맛, 쓴맛, 감칠맛 분자가 각자의 자물쇠에 도착하면 세포 안에서는 똑같은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용체가 이 포스포라이페이스, PLC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요. 얘는 세포 안에서 IP3라는 2차 전달자, 세컨 메신저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포 내 창고로 가서 칼슘을 방출시키고 칼슘은 이어서 트리펜5, TRPM5 이온 채널을 열어요. 그러면 소듐 이온들이 세포 밖에서 인플럭스, 밖에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디폴라리제이션 발생합니다. 수용기 전이 리셉터 포텐셜이 발생해요. 짧은 것,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어서 이 볼테지 게이트 소듐 채널을 만들어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고요.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이 이 세포들은 흔한 소포의 시냅스 소포, 베시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CALHM13 채널이라는 특수한 채널을 통해서 ATP 분자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미각, 감각, 신경에서 ATP를 받아서 액션 포텐셜을 다시 만들고요.
이 신호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세로이드 뇌신경 7번, 9번, 10번을 타고 뇌간에 브레인스템에 전달이 됩니다. NTS에 전달이 되죠. 감각신경 여기 말단에 ATP의 수용체이자 이온 채널인 P2X2, P2X3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맛이라는 화학 신호가 어떻게 전기 신호로 바뀌는지 단맛, 쓴맛, 감칠맛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똑같은 화학 공장을 쓰는데도 우리가 단맛과 쓴맛을 헷갈리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요 수용체들이 완전히 다른 미각세포에 분리되어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짠맛은 훨씬 더 심플합니다. 짠맛의 정체는 사실 소듐이온 그 자체예요. 우리 몸엔 소금이 필수적이죠. 짠 음식을 먹으면 소듐이온이 미각세포에 있는 소듐 전용 채널, 이낙 채널을 통해 세포 안으로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니 바로 세포가 디포러레이션, 탈분곡하겠죠. 흥분합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짠맛은 흔히 저농도가 맛있고 고농도는 싫은 게 중요하죠. 저농도 짠맛에서는 이 이넥 채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요 경로는 아밀로이드라는 약물로 억제되는 반응으로 자주 정의가 됩니다. 자, 아밀로이드로 요 이낙 채널을 막아도 고농도의 짠맛은 여전히 감지가 돼요. 고농도의 짠맛은 요 경로가 아니라 쓴맛과 신맛 경로가 같이 활성화돼서 독을 먹었을 때처럼 뇌에게 뱉어 하고 강력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주 똑똑한 생존 전략이죠. WHO는 성인 기준 매일 소금 5g, 일 소금 5g, 나트륨으로는 매일 2g 미만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짠맛은 그렇게 공중 복원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는 덜 짜도 맛있게 감칠맛, 향, 식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덜 짜도 맛있게 만드는 기술이 거대한 산업 주제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는 전기를 살짝 흘려서 이 소금 맛을 느끼게 해주는 숟가락이 개발돼서 어, 얼마 전에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맛. 신맛은 수소이온하고 직결이 됩니다. 높은 산도란 낮은 pH, 높은 수소이온 농도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비교적 최근에 정리가 된 것이 크게 정리가 됐습니다. 신맛 세포에서 이 오토번, OTOP1 단백질이 프로톤 채널, 수소이온 채널인데요. 이것이 신맛의 감지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 드디어 이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교과서가 다시 바뀌었죠. 제가 박사학위 할 때는 교과서에 이게 없었어요. 수소 이온이 들어오면 수용기 막전이가 바뀌고 전압의존성 채널, 볼테이지 게이트 채널들이 열리면서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맛 쪽은 ATP가 아니라 세로토닌이 전통적인 이 소포, 이 베시클들을 통해서 분비되는 전통적 스타일이에요. 자, 이제 다시 전체 배선도를 보겠습니다. 혀의 앞쪽은 7번 뇌신경, 안면신경, 9번 뇌신경, 혀의 뒤쪽은 9번 뇌신경, 설인신경, 목 주변은 미주신경, 베이거스 너브를 통해서 이 미각 정보가 뇌간에 NTS라는 뇌 부위로 들어옵니다. 거세로id 뉴클러스라는 거는 사실 NTS예요. 자, 여기서 시상의 VPM이라는 곳을 거쳐서 1차 미각 피질, 거세로이 콜텍스, 프라이머리 거세로이 콜텍스로 들어오고요. 프라이머리 거세로이 콜텍스라는 건 사실 뇌 섬역, 인수달 콜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호가 도착해야지 비로소 우리는 짜다, 달다 이런 걸 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미각 신호가 망가지면 맛을 전혀 느끼지 않은 미각 소실, 아구시아가 오게 되죠. 이제 미각 파트를 마무리하는 슬라이드예요. 혀의 수용체들이 만들어낸 찌릿찌릿한 전기 신호들을 뇌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암호 해독의 원리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건데요. 앞서 얘기한 레이블 라인 가설이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맛은 단맛 전용 세포에서 출발해 단맛 전용 신경을 타고 뇌까지 섞이지 않고 쭉 올라간다는 모델. 각 단계마다 철저하게 신호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죠.
오른쪽 모델이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파플레이션 코딩, 집단 코딩 또는 인구 코딩이라고 부르는 모델이에요. 실제 뇌를 들여다보면 뉴런들이 한 가지 맛에만 깔끔하게 반응한다기보다는 여러 맛에 넓게 반응하는 성질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뇌간, 시상, 피질, 뭐 이렇게 중추로 올라갈수록 여러 맛세포에서 온 신호들이 이리저리 교차하고 섞이게 되죠. 그래서 뇌는 개별 신경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활성화된 전체 뉴런들이 만들어내는 강하고 약한 반응들의 종합적인 패턴을 보고 맛을 판단한다. 즉, 피아노 건반 하나가 아니라, 바이올린 뭐 연주 하나가 아니라, 오케스트라 전체의 화음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더 현대적인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미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전용선도 아니고, 완전 혼합도 아니다. 초반에는 레이블 라인 전용선의 느낌이 강하지만 올라갈수록 여러 입력들이 합쳐져서 파푸레이션 코딩 통합되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건 맛이 아니라 플레이버니까 온도, 제후각, 메트로 레이서 오팩션, 식감 등의 모든 정보들을 합쳐서 뇌가 이 음식은 뭐고 안전하고 내가 좋아하는가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가 이렇게 수많은 정보를 통합하는 이유는 아주 실용적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만 가지의 새로운 음식들을 학습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죠. 어릴 적엔 써서 뱉어버리던 커피나 맥주의 맛을 어른이 되어, 그 맛이다. 하고 뭐 즐기게 되는 것도 이 통합된 풍미를 우리 뇌가 학습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재해석한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미각의 세계를 마무리할 건데요. 강의 시간이 길어졌죠. 그래서 이제까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중간에 끊고 다음 시간에 마저 후각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후각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